여름밤은 길고 지루했다. 후덥지근한 공기는 휘영청 달이 뜬 밤에도 아직 한낮의 열기를 가셔내지 못했다. 퇴마사 안드레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맥주를 마셨다. 밤은 길기만 했고 잠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한숨 자야겠다 싶어 마지막 맥주병을 비우고 일어서는 찰나 테이블 위 핸드폰이 그의 귀를 당겼다. 이 시간에 누구지? 여보세요? 퇴마사 안드레아 선생님이신가요? 의뢰인의 목소리는 교양이 넘쳐 흘렀다.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자였다. 네, 맞는데요.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발작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발작이요? 뭐야, 발작이면 병원에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선생님, 빨리 좀 와주실 수 없나요? 남편이 또 고양이가 됐어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됩니다. 고양이라고요? 여자의 다급한 요청에 안드레아는 의뢰인의 집으로 달려갔다. 부촌으로 알려진 감송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김 교수의 집은 찾기 어렵지 않았다. 사회학 박사로 유명한 김 교수는 방송 출연까지 하고 있던 터라 안드레아도 익히 알고 있었다. 늦은 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김 교수의 아내였다. 김 교수에게 고양이 영이신 것 같다고? 네, 참 희한한 일이군. 안드레아는 의뢰인 서미란을 따라 김 교수의 2층 서재로 올랐다. 서재 문을 열기도 전에 방 안에선 앙칼진 고양이 울음이 들려왔다. 안드레아는 빼꼼히 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보았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마른 남자가 바닥을 네 발로 기어다니며 고양이 울음을 내고 있었다. 진짜 고양이 귀신이 붙은 건가? 안드레아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너는 어디서 온 언혼이기에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느냐? 안드레아가 근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소리쳤다. 하지만 김 교수는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얼른 대답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주문을 외워 널 박멸하겠다. 웃기는 소리. 네 주제에? 김 교수는 안드레아에게 바짝 다가서서 위협하는 자세로 노려봤다. 안드레아 뒤에 서 있던 부인은 깜짝 놀라 방 안을 뛰쳐나갔다. 안드레아는 방문을 닫고 고양이 귀신과 마주했다. 고양이 영이 맞군. 내 주문 한마디면 넌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니 제발로 순순히 나오시지. 그의 단호한 말에 김 교수는 따분하다는 듯 뒷발로 귀를 긁었다. 안드레아는 비장한 표정을 짓고는 큰 소리로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어설리야, 몰라 이코! 반응이 없네. 그는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웠다. 하지만 김 교수에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이 주문은 한 번도 먹히질 않네. 형체를 감춘 영혼은 볼 방법이 없으니 난감하구만.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안드레아는 초보 퇴마사였기에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귀신은 볼 수 있지만 숨어있는 귀신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내 한눈에 알아봤지. 한심한 인간 같으니. 고양이 영이라고 우습게 보면 큰일 날 줄 알라고. 뭐? 어디 고양이 영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제멋대로 굴어? 안드레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교수가 붕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획 안드레아의 얼굴을 핥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뭐야? 지금 나한테 손찌검한 거야? 까불지 말고 가.
우린 우리대로 할 일이 있으니 괜히 끼어들지 말라고. 잠깐. 너희 하나가 아니구나. 설마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간 거야? 멍청이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돌아가긴 하네. 김 교수는 다시 달려들 기세로 성큼 다가왔다. 안드레아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작전상 후퇴를 결정한 것이다. 안드레아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상처를 치료했다. 분하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다니. 명색이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 퇴마사인데 귀신의 형체조차 못 보다니. 아무리 얼결에 퇴마사가 된 그였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 전에 귀신이 안 보일 때 우연히 드론이나 지나가는 자전거를 보면 귀신이 보였었지. 하지만 계속 운에 기댈 수만은 없잖아. 안드레아는 결심한 듯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지 30분. 그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있었네. 안드레아가 찾은 것은 퇴마 코치였다. 근데 너무 비싼데 시간당 10만 원이라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평점과 후기도 뛰어났고 댓글도 칭찬 일색이었다. 평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안드레아는 인터넷에 뜬 퇴마 코치 왕 선생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퇴마사의 길로 접어든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뭐예요? 책으로 테마를 배웠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구만. 좁다란 옥탑방에 사무실을 둔 왕 선생은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치의 틈도 없이 의자에 빼곡히 들어찬 그의 몸은 200kg도 넘을 만큼 거대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셔. 예전엔 나도 꽤 잘 나가던 테마사였으니까 지금은 보다시피 이런 몸이 돼서 코치만 하고 있지만. 왕 선생이 말을 할 때마다 의자가 삐끄덕거리며 들썩였다. 내가 한참 활약하던 시절에 무시무시한 놈을 하나 만났는데 말이야. 그놈이 엄청난 먹기였어. 끊임없이 먹어대는 먹기. 우린 서로 한눈에 알아봤지. 대단한 놈이다 하고 말이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거의 놈을 퇴치하려던 순간 내가 실수를 했지 뭐야. 왕 선생은 마른 침을 삼키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먹기가 머리를 쓸 줄은 몰랐지. 내가 방심한 틈에 녀석이 내 몸에 들어온 거야. 퇴마사의 몸에 들어오다니. 굉장한 놈이지. 그때부터 난 미친 듯이 패스트푸드를 먹어댔어. 나중에 그 먹기를 퇴치하긴 했지만 이미 습관이 들어버려서 아직도 이 모양이네. 녀석이 날 먹기로 만들어버린 셈이지. 문 밖을 나가본 지 언제인지 모르겠네. 왕 선생은 과거를 회상하듯 잠시 아련한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지금 자네 상태를 보니 원기를 상대할 무기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쩌다 운이 따랐지만 정말 강한 악기를 만나면 비명행사하기 십상이야. 지금 나처럼 원기에게 먹힐 수도 있고. 안드레아는 덜컥 겁이 났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 나한테 무기를 사면 되지. 비쌀수록 성능이 좋으니까 잘 생각하라고. 왕 선생의 얼굴 가득 미소가 떠올랐다. 전형적인 상사꾼의 미소였다. 어떤 무기가 있는데요? 자네 상황을 보니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 10여 년 전 어느 테마사한테 받은 건데 최상급 물건이야. 왕 선생은 의자에 앉은 채로 손을 뻗어 낡은 금고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겉면에는 한자로 보호할 보자가 쓰인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이것이네. 붉은 인장을 조심스레 뜯어내 상자를 열자 검 한 자루와 요요가 허공에 떠올랐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보면 테마사가 맞긴 맞군. 두 사람의 눈앞에 둥둥 떠 있는 것은 1m 20cm는 되어 보이는 강철검이었다. 그 옆에 정교하게 깎아 만든 나무 요요가 단단한 가죽끈에 매여 함께 떠 있었다. 안드레아는 멍한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 강철검은 무용검이라는 것인데 조선 최고의 유혹의 퇴치무사 주랑이 쓰던 검이지. 그리고 이 요요는 살구나무를 깎아 만든 테마용 요요라네. 주랑의 호위무사가 만든 것이라고 전해지지. 왕 선생은 허공에 뜬 무용검을 손에 쥐고는 감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것들은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걱정 말고 쓰게. 대신 항시 무용검과 요요를 품에 지니고 있어야 해. 영험한 물건이라 주인의 품을 떠나면 검이 울고 요요가 난장을 부릴 때니 말이야. 항상요? 응, 외출할 땐 항상, 평소에는 다시 이 상자에 넣어두고. 안드레아는 거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았다. 막상 그것들을 받아들자 기운이 솟는 것 같았다. 그래, 뭘 시작해도 그 정도 돈은 들겠지. 세상에 날로 먹는 게 어디 있겠냐? 안드레아는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시 김 교수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집에 없었다. 학교 연구실에 갔다고 했다. 안드레아는 대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마침 김 교수는 연구동 뒤편 벤치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다시 뵙네요. 일요일인데 무슨 일로 학교에... 누구십니까? 김 교수는 안드레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안드레아는 원기를 불러내기 위해 주머니에서 요요를 꺼내 돌리기 시작했다. 이제 네 모습을 볼 수 있겠군. 무량승천 귀토원기! 안드레아는 요요를 돌리며 왕 선생이 알려준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마침내 김 교수에게 깃든 고양이 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역시 한 마리가 아니었군. 김 교수의 머리에는 커다란 덩치의 검은 고양이가, 가슴팍에는 얼룩무늬 고양이가, 그리고 무릎에는 하얀 새끼 고양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뭐야, 3마리나? 고양이들은 매서운 눈으로 안드레아를 노려보며 가르릉 가르릉 잇몸을 드러냈다. 나도 이번엔 쉽게 당하진 않을 거다. 이 요물들 같으니 어서 나오지 못해? 안드레아는 무용검을 꺼내들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김 교수에게서 떨어질 생각을 않았다. 이거 안 되겠구만. 그는 김 교수를 향해 크게 검을 내리쳤다. 무용검의 푸른 빛이 김 교수의 몸을 스쳐 지났다. 이제는 영험한 기운만 남은 무용검은 오로지 원기에만 타격을 주었다. 푸른 빛이 훑고 지난 자리에서 고양이 영 셋이 투두둑 떨어져 나왔다. 후릴 잘도 끄집어냈군. 바짝 약이 오른 고양이 영들은 발톱을 세우며 달려들었다. 안드레아는 무용검을 단단히 붙잡고 그들에게 맞섰다. 하지만 아직 검에 익숙치 않은 그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가까스로 하나를 해치운 안드레아는 제법 강해 보이는 두 녀석과 대치했다. 이놈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데 이젠 내 녀석까지. 역시 인간은 다 마찬가지로군. 덩치 큰 검은 고양이가 안드레아에게 소리쳤다. 이 사람이 고통을 줬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제야 안드레아는 유심히 고양이 영들을 바라보았다. 한 녀석은 다리가, 다른 한 녀석은 양 귀가 잘려진 채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이 찬인 안 가나? 두 고양이 영이 좌우 양방향으로 날아들었다. 안드레아는 뒤로 주춤하며 막았지만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을 막을 수가 없었다. 안드레아의 얼굴에서 뚝뚝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안드레아는 피를 훔쳐내며 분노의 고함을 질렀다. 한낱 미물이 인간 세계를 어지럽히다니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안드레아의 외침에 검은 고양이가 파르르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털을 고추세우며 소리쳤다. 미물? 아무리 미물이라도 우리 역시 생명체야. 우리에게도 가족과 친구가 있다고. 고양이의 외침에 띵! 안드레아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저들도 부모와 자식과 친구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미천해 보이는 어떤 곳에도 분명 소중한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것을. 안드레아 자신도 미물 취급을 받은 적이 있지 않았나. 사회에서 밀려나고 도태되어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받았던 적이. 하지만 그때의 자신도 분명 감정을 지닌 생명체였다. 김 교수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든 건가? 무용검을 든 안드레아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 녀석은 점잖은 척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해왔어.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 우린 그저 너희와 공존하며 생활을 이어가길 바랐을 뿐인데. 검은 고양이의 말에 안드레아의 가슴이 찡해왔다. 너희들의 억울함을 알겠어. 하지만 그 사람 몸에 들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아니, 적어도 또다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걸 막을 수는 있지. 그 부분은 나에게 맡겨. 내가 해결해 볼게. 네가 어떻게? 날 한번 믿어봐. 어떻게든 원한을 풀어줄 테니. 안드레아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안드레아의 제안으로 고양이 영들은 일단 김 교수의 몸에서 나왔다. 제정신이 돌아온 김 교수를 안드레아가 은밀히 찾아갔다. 그의 연구실이었다. 당신 고양이를 해한 적 있습니까? 안드레아의 말에 김 교수는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는 시침을 딱 대며 대답을 안 했다. 안드레아는 고양이 영이 씌었던 김 교수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김 교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갔다. 솔직히 털어놓으십시오.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 교수는 불안한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모두 몇 말입니까? 그런 짓을 저지른 게. 김 교수는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다. 대략 20마리? 그게 내가 처음부터 그러려던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김 교수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어디에 묻었습니까? 안드레아는 매서운 눈으로 김 교수를 노려보았다.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야산에도 묻고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길바닥에도. 안드레아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가까스로 참았다. 그거 범죄인 거 아시죠? 이봐요. 이건 절대 비밀입니다. 알려지면 큰일 나요. 허둥대는 김 교수를 보며 안드레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당신 손에 달렸지? 며칠 후 익명의 기부자가 동물보호단체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기사로 인터넷이 떠들썩했다. 안드레아의 지시로 김 교수가 기부를 한 것이다. 그리고 김 교수의 서재에는 고양이 사당이 만들어졌다. 고양이들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안드레아의 말에 김 교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당을 세웠다. 하지만 이는 안드레아와 고양이 영들의 비밀 계약이었다. 사실 김 교수 서재에 설치된 사당은 고양이들의 천도문이었다. 앞으로 생을 마감하는 고양이들은 모두 이 문을 거쳐갈 것이다. 그리고 김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것이다. 만약 김 교수가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한다면 고양이 영들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게 무엇보다 두려웠던 김 교수는 안드레아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하기 바랍니다. 안드레아는 일을 마친 후 집으로 향했다. 집에 다다랐을 즈음 고양이 영이 안드레아 앞에 나타났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종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뵈면 꼭 대접하겠습니다. 인간계랑 동물계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하하, 선행을 베푸셨으니 한 번 정도는 넘어오실 수 있겠지요. 고양이 영들은 안드레아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선행이라, 그나저나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구나. 안드레아는 빙글빙글 요요를 돌리며 하늘 저 멀리 떠오른 무지개를 아련히 바라보았다.